수술하지 않고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수술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를 할 수가 있네요.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은 나을 수 있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나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완치는 네. 아니고. 그렇죠. 네. 연골이 한번 닳아지면 완치가 없으니까. 네. 그렇지만 잘 관리하면은 통증을 줄이면서 일상생활을 그런 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저기 써진 1번에 네. 기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연골이 닳아지면 거칠어지잖아요. 네. 거칠은 관절을 충격을 많이 주고 마찰을 많이 하면은 좀 염증이 생기고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활동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무거우면은 충격이 많이 가죠, 연골에. 그러니까 체중 감소 필요하고. 아까 스쿼트 나왔었는데요. 네. 근력이 강하면은 근육을 타고 이렇게 체중이 흘러갑니다. 관절에 이제 부담이 적어지죠. 그래서 체중 근력 강화를 좀 할 필요가 있고. 아프다 보면은 움직이질 않아요. 네. 그러면 무릎이 굳어요. 네. 그럼 나중에 지장이 더 생기죠. 그래서 관절 운동을 꾸준히 좀 해주는 이거를 기본으로 하고 그래도 안 될 때 진통 소염제, 물리치료 이런 걸 하고요. 그냥 특별한 경우에 이제 하이알루론산, 우리가 연골 주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 맞으면 좀 염증을 가라앉혀서 좀 통증을 줄여줄 수 있거든요. 그거 하고 또 물이 차서 많이 아픈데 오랫동안 치료해도 안 좋아진다. 이런 경우에는 부신필 호르몬 스테로이드 주사를 해주면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자주 맞으면 좋지 않고요. 통증이 심한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 가려서는 게 좋고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비술적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도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아프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데 반월판이 찢어진 경우가 있어요. 반월상 연골 찢어진 경우는 그거를 관절경 수술을 해가지고 그거를 조금 제거해주는 수술 이런 수술들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저기 세 번째가 젊은 나이에 오다리가 있으면서 관절염이 발견된 경우 이런 경우는 나중에 이렇게 설명드릴 절골술하고 연골 재생술을 같이 해주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일반인들이 모르는 부분인데 네. 상당히 알아두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닳아지면은 인공관절 하는 수밖에 없죠. 네. 무릎 퇴행성 관절염 수술법 1. 관절경 수술. 관절경 수술. 관절경 관절경 수술. 이게 이제 일단 뭐 단어만 봐서는 이게 어떤 수술인지 좀 감이 좀 잘 안 오는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내시경은 위를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예. 위 내시경은 관절경이라는 것은 관절 속을 들여다 보아가지고 어떤 이상이 있는가를 진단을 해가지고 진단이 어떤 발견이 되면은 이 관절경을 위해서 개발된 기구들이 있어요. 저 들어간 저 기구들 보이죠? 예. 저런 기구를 통해서 연골을 제거하기도 하고 또 염증 빨간 것이 염증이거든요. 네. 그 염증을 제거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방금 화면은 정재훈 원장님이 직접 수술하는 예, 그렇습니다. 현장이시군요. 늘 하는 수술이니까. 그렇군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무서운데 예, 늘 무섭네요. 하시는 거라. 네. 정형외과 수술 중에서는 제일 무섭지 않은 수술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군요. 그럼 어떤 환자들이 관절경 수술까지 받게 되는 건가요? 되게 관절경 수술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아, 뭐 염증이 생겼는데 수술하지 않고 치료했는데도 안 좋아지는 경우 네. 염증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잠깐 화면 잠깐 봤죠. 반월상 연골이 찢어져서 안 좋아지는 경우 이거 제거하기 위해서 되게 하고요. 이 수술은 이제 구멍만 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 흉터가 남지 않아요. 어. 구멍만 내서 하니까 뭐 이게 통증도 그렇게 많지 않고 당일 퇴원도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빨라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제일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수술이고 가장 유용한 수술이고 가장 많은 수술입니다. 순간적으로 제 수술 장면이 나와서 좀 놀랐는데 그렇지가 않군요. 예. 간단한 수술이죠. 가장 간단한 수술이라는 거. 관절경 수술은 그렇고요. 두 번째 수술은 어떨까요? 화면 위로 보여주시죠. 예. 두 번째 수술은 절골술이라는 수술이에요. 절골술. 예. 절골술. 예. 뭘 절단하는 절골. 이것도 좀 어렵죠. 예, 네. 어렵네요. 좀. 약간 이름이 절골술. 뼈를 절단한다 이런 얘기인데 절단이라고 하면 너무 겁나는 수술인데 네. 뼈에 금을 내서 이제 교정을 좀 해주는 그런 수술이거든요. 일부러 금을 내요? 그렇습니다. 아, 저그 사진을 보면은 동그라미 사진대 보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관절 간격이 좁아져서 곧 닳라 그러잖아요. 예. 저렇게 되면은 관절이 이 오다리가 되면서 체중이 저리 집중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저 화면의 좌측 사진을 보면은
체중 전달 선이라는 게 있어요. 녹색 네. 선이 그건데 고관절의 중심에서 발목의 중심으로 선을 그으면은 좌측 사진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무릎의 한 가운데를 지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측에 그림의 우측에 보면은 무릎의 안쪽으로 지나가죠. 네, 안쪽으로. 저렇게 되면 체중이 안쪽으로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달아진 관절에 체중이 집중되니까 아프겠잖아요. 네. 네. 그러면 더 달아져요. 그럼 더 아프고 더 휘고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절골술을 이용해서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수술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하나는 개방성 절골술이라고 해서 저 사진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화면에 좌측부터 쭉 보면은요. 좌측 두 번째 뼈를 저렇게 금을 내는 거예요. 오. 그래서 세 번째처럼 벌립니다. 어우. 벌린 다음에 저래 금속판으로 고정을 하고 어. 벌린 자리가 뼈가 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기 뼈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저게 나중에 붙으면은 맨 좌측 사진하고 맨 우측 사진을 보면은 뼈 비율이 틀려졌죠. 네. 네. 저렇게 교정을 해주는 것이 개방성 절골술이고요. 예. 또 하나 방법은 이제 폐쇄성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거는 벌려주는 게 아니라 뼈를 쐐기만 하고 잘라내고 닫아줘요. 아, 사진을 보면은 맨 좌측에 두 번째 보면은 쐐기 모양 금고 놓은 데 있죠. 네. 제가 이제 쐐기 모양으로 잘라낼 뼈를 예정 게 뼈예요. 그다음에 네. 세 번째는 잘라냈고 저 잘라낸 틈을 딱 닫아준 겁니다. 닫아줘 가지고 거기에 쇠를 대서 마지막 사진에 보면은 역시 좌측 맨 좌측 사진하고 맨 우측 달라졌네. 사진을 보면은 교정이 된 걸 보이죠. 이렇게 해주는 게 폐쇄성 절골술인데 이렇게 되면 아까 맨 처음 사진에서 보면은 오다리가 돼 가지고 그 체중이 안쪽으로 집중이 됐던 네. 게 네.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제 집중이 되도록 만들어줘요. 음. 근데 바깥쪽이 건강해야 되겠죠. 네. 네. 건강하지 않은데 그쪽으로 뼈를 돌려주면은 그쪽에 관절염이 생겨서 이런 수술들은 바깥쪽이 건강할 때 이렇게 해줍니다. 할때 그쪽으로 치워지게끔. 뼈 자체도 좀 튼튼해야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아. 음. 한번 이렇게 수술을 하면 이게 평생 이렇게 괜찮아지는 건가요? 그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음. 그 이후에도 이제 수술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 틀리고 관절염이 급속하게 진행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이제 좀 효과가 좀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수술법 한 줄 키워드로 주시죠. 무릎 퇴행성 관절염 수술법 3. 연골 재생술. 연골 재생술. 연골이 뭐 이렇게 재생하는 거니까 연골이 좀 심하게 달아진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재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수술은 이제 뭐 아주 심하게 달아진 것을 이렇게 인공관절 할 정도로 달아진 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조금의 표면만 달아질 정도로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일부분이 심하게 달아졌을 때, 그때 연골을 재생해주는 수술입니다. 그럼 이 연골 재생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연골 재생술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선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많이 하는 거. 저기 화면에 나오는데 미세 천공술이라는 건데요. 맨 그 상단의 좌측 보면은 저 색깔이 약간 살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연골이 다 벗겨져서 뼈가 보이는데 아. 저거를 정리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사진처럼 구멍을 저렇게 뻥뻥 뚫어줘요. 네. 그러면 이 하단의 좌측 사진을 보면은 피가 나오죠. 예. 네. 저 피가 나오면은 저기 빈 그 뼈가 이렇게 노출된 부분에 핏덩어리가 생깁니다. 네. 근데 그 핏덩어리 속에는 저 나온 피 속에는 골수에서 나온 피는 줄기세포가 들어있어요. 아. 그 줄기세포가 나중에 운동을 계속 해주게 되면은 맨 하단에 맨 우측 사진처럼 하얗게 덮여 있죠. 네. 네.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세 철공술이라는데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좋아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사진에 나온 것처럼 골연골 이식술이라는 게 있어요. 맨 좌측에 이렇게 연골이 파진 데가 보이죠. 네. 그러면은 그 원통 모양으로 뼈하고 연골을 함께 가져옵니다. 저 연골은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이 부분은 대부분 무릎 안쪽이에요. 네. 무릎 바깥쪽에서 일부 가져다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식에 와서 거기서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운동을 계속 해주게 되면은 맨 우측 사진처럼 저렇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이제 이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경우, 아까는 좀 비교 좁은 경우인데 네. 굉장히 넓은 경우에는 저렇게 두 가지를 봤잖아요. 미세천공술, 골연골 이식술을. 근데 너무 넓은 범위를 다 연골을 이식할 수는 없으니까 저거 띄엄띄엄 우측의 상단에 세 번째 사진처럼 띄엄띄엄 해주고 중간중간은 미세천공술을 해줘요. 그러면 밑에 사진처럼 저렇게 연골이 잘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굉장히 심한 관절염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렇게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미세 천공술. 예.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게 네. 일반 이제 국민들이 잘하는 거 줄기세포를 이용한 카티스템이라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건데 저렇게 맨 좌측에 세 번째처럼 수술해서 구멍 뚫어서 세 번째 사진이 카티스템을 이식해 놓은 거예요. 네. 이식해 놓으면 우측처럼 저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수술법들이 있고요. 이제 아까 그 절골술을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연골주행술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절골술과 연골주행술을 동시에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절골술을 하면서 연골이 어느 일부분이 심하게 닳아졌다. 그러면은 그걸 연골주행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네. 저그 사진을 보면은 좌측의 상단의 좌측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딱 닿을 정도로 닳아졌죠. 네. 네. 근데 그걸 수술해서 우측을 보니까 그 공간이 넓어진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것도 지금 하단의 좌측 사진 보면은 뼈가 노출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그 가운데는 수술해 놓은 거,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연골이 잘 생겨난 거예요. 네. 이런 수술법을 통해서는데 제가 특히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이 수술법들을 알아두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네. 무릎 퇴행성 관절염 수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네. 게 있는지 좀 알아보죠. 예, 무릎 퇴행성 관절염 수술법 4. 인공관절 수술. 네. 요거는 이제 새로운 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 이거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고 관절이 너무 닳아져서 이제는 관절로서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뼈를 조금 잘라내고 내 인공관절을 넣어주는 수술입니다. 아,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수술일 것 네. 같은데. 네, 어렵죠. 어려운데 그 결과는 굉장히 믿을 만하고 좋은 수술입니다. 이게 사진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얘기를 하시겠는데요. 네. 근데 이거는 국민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뭐 간단히 사례를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진의 좌측 사진을 보면은 양쪽 다 두 개 뼈가 다 달라붙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우측에는 인공관절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좌측처럼 돼 있는 경우는 이렇게 부딪히면서 막 아프겠죠. 네. 근데 바로 관절이 그 아픈 관절이 없어졌으니까 많이 좋아지죠. 그리고 그런가 하면 이제 조금 덜 달아진 경우에는 저 사진에 보이고 있는데 조금 관절 간격이 아까보다는 좀 덜 달아졌죠. 네. 좌측 사진 보면은 우측 사진에 반쪽씩 이렇게 하는 치환술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훨씬 이제 수술 범위가 적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좋고 기능도 훨씬 좋아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은요. 네. 이분은 정말 굉장히 심한 분이에요. 맨 좌측 맨 꼭대기에 있는 사진 보면 굉장히 휘었죠. 그 다리가 지금 맨 우측 사진처럼 반듯하게 됐죠. 이게 이제 조금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뼈가 너무 닳아져서 뼈 이식을 하면서 해요. 아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네. 굉장히 심한 다리도 기적같이 좋아질 수 있는 수술이 바로 네.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적기에 재수술을 초기에 잘 간단하게 하려면은 정기검진을 1년에 한 번씩 꼭 받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아까 그 근력 강화하는 운동도 나왔는데 근력을 강화해 주면은 사용할 때도 잘 쓰고 관절에 가는 부담도 줄어서 오래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런 걸 꾸준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빛날보가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정재훈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처방전 이제 내려주시죠. 예, 우선은 다치지 않게 하는 것, 외상, 그다음에 무리한 사용, 네. 요거를 안 하는 게 좋겠고요. 예. 둘째로는 그렇게 해서 내 무릎하고 내 인공관절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간단히 좀 설명 무슨 부탁드릴게요. 얘기냐면은 일단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원인이 없다고는 하지만은 경험적으로 볼 때 자주 다치는 거, 그다음에 무리하게 쓰는 것이 원인이니까 그렇지 않게 써서 내 무릎을 관절염이 안 오게 잘 지키고 둘째로 불가피하게 인공관절을 했다 그러면은 또 잘 아껴서 조기에 재수술하지 않게 내 인공관절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